안녕하세요, 연목입니다. 오늘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둘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왜 그런지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과 잘하는 일을 한다는 거, 이 두 개는 사실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뭘 좋아하는 건지에 대한 감각이 없이 좋아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 더 이면에 있는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것, 호와 불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그 상황마다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은 다른 게 좋아지고 막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정의 내리기도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요, 어렸을 때 달랐고요, 대학생 때, 이제 사회생활, 사업을 할 때 저는 계속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저는 그림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근데 잘 그리지는 못해요. 전혀 잘 그리지 않는데 저는 그림 그리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틈나면 물감 짜가지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그림으로 학생대회 나가보라고 할 정도로 저 그림 그리기를 되게 좋아했고, 그런데 대학교 갈 때부터 저는 음악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베이스 기타를 쳤습니다. 좋아하는 게 완전 달라졌죠. 뭐 당연히 이것도 내막이 사실은 있어요. 그냥 취미로 기타를 쳤다거나 뭐 그 베이스를 치면서 공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좋긴 좋았어. 그런데 이건 평생 삶으로 이걸 살아갈 수 있을까? 물음표가 찍혔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고, 뭐에 눈을 떴느냐, 홈페이지 만드는 거, 기획하는 거, 이거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케팅, 홈페이지 만들고 기획할 줄 알고 마케팅 할 줄 알면 밥 벌어먹고 살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서는 마케팅, 이게 더 나아가니까 뭐가 좋아졌냐면 브랜딩하는 방법이 저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걸 꼭 해야겠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이 브랜딩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은 어떠냐, 저는 집에서 노는 게 제일 좋다. 이거는 축복받았다. 지금 같은 시대에 가정주부로 집에서 놀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시기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명히 내가 좋아하던 일인데 정내미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느냐, 이걸로 뭔가 인생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인생에 정답이란 건 없어요. 정답이란 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기 전에 좋아하는 일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너무 와닿잖아요. 인생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인생은 짧고 우리는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사람들은 다 다르게 말할까? 제가 예전에 한번 힌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세계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 옳지, 세상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 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해가지고 망하는 케이스 엄청나게 많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어둠의 골짜기,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망할 것 같은 그 힘든 시기를 좋아하는 일을 하면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풀에 꺾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걸로 성공한 사람들, 큰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한 세계가 그렇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좋아하는 일은 따로 있고 나는 잘하는 일로 성공했어. 사람은 잘하는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죠. 본인의 세계관에서는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세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잘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계가 안 돼. 서점에 가면요, 건축학과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 실용음악 전공하면 뭐 먹고 살지, 뭐 그런 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요 함정에 빠집니다. 이상이 가득한 사람들 있잖아요. 뭔 생계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건
그건 나중 일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은 뒤따라서 생계가 해결된다 라고 말하시는데, 요거 약간 저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잘 풀릴 때 얘기예요. 아주 심하게 엎어지는 경우들도 부지기수거든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저도 여러 번 엎어져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 생계가 제대로 해결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신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엎어지고 망하는 케이스가 더 많고 내공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삶을 더 힘겹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함부로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생계를 꾸린다라는 게 굉장히 존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되었건 간에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고 의미와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일한다는 것의 무게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게 언제나 서로 상충을 하고 있어요. 이 생계가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잘 못해. 근데 좋아해. 그러면 이거 과연 생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이걸 가지고 생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못해. 근데 너무 좋아해. 안 됩니다. 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잘 못하는데 좋아하는 케이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 잘 못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 평균 이하인 거예요. 사람이 평균 이하라는 게 아니고 실력이 평균 이하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림 그리기 너무 좋아하는데 그림 잘 못 그려. 저 같은 케이스죠. 이게 평균 이하예요. 누가 그 사람한테 그림을 맡기겠어요? 누가 그 사람의 센스를 고용을 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본인의 실력과 관계없는 일들을 해서 돈을 벌면서 잘 안 되는 것들을 공부해서 더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길을 갖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길을 동시에 가야 되지 않나? 만약에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면 사실 취미로 가는 거예요. 취미로 평생 하는 거죠. 그리고 생계는 다른 걸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케이스죠. 잘하는 게 있고 실력이 평균 이상 되고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걸로 생계를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평생 음악을 해왔던 친구인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레슨이 모두 떨어진 겁니다. 방과 후 수업 가서 기타 레슨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수업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한창 손에 놓고 있었는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해요. 한 1년, 2년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병원에 취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다시 음악해요. 밴드 들어가서 기타 치고 음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걸 만들어 놓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걸 만들어 놓고 좋아하진 않지만 그걸로 생계를 하고 나중엔 밴드를 해서 행사 무대 같은 거 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게 이거죠. 잘하기도 하는데 좋아하기도 해. 여러분 많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케이스. 난 미친 듯이 잘해. 그런데 너무 좋아해. 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그런 쪽으로 탁월하게 그렇게 실력들이 발휘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 정서도 완전히 아침부터 잘 때까지 음악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실력을 쌓다 보니까 뭐 이미 업계 탑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정말 행운이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재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재능도 일정 부분 적용이 되겠지만 재능에다가 환경도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오는 경험치라는 게 거의 삶을 바꿀 정도로 큰 경험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뭐 흑인 어린이들 보면 2살, 3살인데 드럼 미친 듯이 잘 치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요, 그냥 집이 그냥 무대고 공연장이에요. 드럼이 막 2대씩 집에 세팅이 되어 있고 아무 때나 치고 싶은 거 치고 있고 베이스 기타 아무 때나 치고 싶은 거 치고 있고 듣는 음악이 R&B 소울이고, 그런 환경에서 엄청난 경험치, 우리들이 한국에서 한 10년씩 쌓아야 되는 그런 경험치를 걔네들은 단 1, 2년 만에 그냥 쌓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거를 재능이란 단어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잘하니까 재밌어. 이게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출발해요. 좋아하진 않는데 잘해.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 좋은데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경우들이죠.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그러니 이것만 봤을 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에서 우리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는 거, 이거겠죠. 혹은 좋아하지는 않는데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시험 합격해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좋아하는 상황에 갈 수도 있겠죠. 무언가 의미를 찾거나 무언가 새로운 걸 발견해서 좋아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경우에는요,
이유는요, 사실은 내 실력이 세상에서 교환 가치가 있는가, 교환 가치가 있으면 생존해요. 내가 돈을 주고 저 친구 고용해도 되겠다 라는 교환이 생기는 거예요.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 못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디자인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 실력으로는 우리가 당신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회사가 원하는 교환 가치에 부합이 안 되는 거죠. 더 낮은 클래스의 회사를 들어간다거나 아예 그쪽으로 취업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실력이라는 걸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좋아하는 일하고 잘하는 일하면 완전 자아실현 아니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누가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냐.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저는 안 해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사명감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도대체 이 사회 부조리가 화가 나가지고 이대로 참지 못하겠어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죠? 정치 나서죠. 이런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에 분노하는 사람들, 이런 건 부조리한데 해결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 가치의 의미를 이미 파악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있어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목표나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표 지향적일 수도 있고 뜻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삶을 올인해서,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가들도 그런 건 굉장히 많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진 않아요. 그런데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자아실현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사람들 거의 대부분 좋아서 그 일에 뛰어들죠. 좋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기능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걸로 이루고 싶은 게 있냐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기능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거는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인 거예요. 뜯어보면 내면에 깊은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죠.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형태가 없다고 보시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만약에 사진을 좋아한다. 저도 사진을 엄청 예전에 찍었고 실제로 사진 쪽으로 일도 같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파트타임 알바도 했었고 사진 촬영하러 식당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 일들도 했었으니까요. 뭐 좋아하긴 했는데 이거를 업으로 택하지 않은 거는 이걸로 생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사진 촬영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보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면엔 다른 얘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지만, 사진 찍으면서 보니까 나는 남들 잘 되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 혹은 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사진 찍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 혹은 나는 사람들이 그냥 웃는 게 좋더라 라는 방식으로 이 좋아한다라는 개념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적인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게 좀 더 내면적인 거를 탐구를 해볼 수 있으면은 기능적인 거의 그 이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난 노래하고 싶어, 난 노래 잘하니까, 남들이 봐도 난 노래 잘한다고 하니까 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은 뭐에 감동을 받죠? 보이스 컬러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음악의 정서와 가사에 감동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정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이야기 들어주는 게 너무 좋아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내면에 본인이 좋아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예측하고 내가 기획한 게 현실에서 작동하는 거,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거, 콘텐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내가 기획을 하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거에 반응할까? 사람들이 과연 내가 만든 걸 좋아할까? 좋아하네? 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옛날에 사진 커뮤니티 만들었을 때 사진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사진 찍고 그리고 출사 같이 나가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사진은 도구일 뿐이고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콘텐츠 만들어서 기획한 게 사람들에게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는 거,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상이 맞아 떨어졌구나, 나는 내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면서 하나 더 배웠다,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들이 내 설명에서 이해하고 기뻐하는 거, 맥락이 바로 이어졌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으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너무 기쁘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다, 그런 부분이 되게 저에게 기쁨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나니까 약간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구체성.
나는 가르치는 거 좋아한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들이랑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여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한문은 잘 못하는데 이게 함께 여자에다가 눈목자예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여목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면을 탐구하고 글로 써보기도 하고 저 스스로를 발견한 거죠. 아, 내가 정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당연히 뭐 좋아하는 게 더 있어요. 여러 가지 더 있는데 항상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때는 사람들의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되거든요.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그 가치관을 대입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저는 신기하게도 항상 이 함께 배운다 그리고 성장한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방점을 찍고 돈을 많이 안 받아도 배울 만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항상 결정을 내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나의 선택에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죠.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정말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저질렀지만 내가 점점 선명해지고 나니까 이쪽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당연히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거는 뒤에 따라오는 일이지만 돈을 밝히는 쪽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가 결정이 돼버리고 나니까 저는 그때부터는 뭘 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좀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업 아이템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마케팅 회사 취업해가지고 마케팅 일을 한다 라고 하면 저는 이게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미친듯이 같이 공부하고 미친듯이 같이 성장하고 그러고 나면은 기획을 하겠죠.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기획을 하고 예측해서 성공시켜. 야, 기분 째지죠. 제가 마케팅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 페인트 칠, 이런 걸 한다고 쳐봐요. 저는 그래도 여기에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국내에서 가장 페인트 칠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페인트 칠의 장인이 되고 싶은 거죠. 뭘 하든 발현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언제나 공부를 하러 다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페인트를 잘 칠한다더라, 어떤 사람이 페인트를 더 빨리 칠한다더라, 어떤 사람이 남들 6시간 하는 거 2시간 만에 끝내고 집에 가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다 보면요,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만나게 됩니다. 내면의 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는데 거의 최소 5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아주 깊은 탐구와 검증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져보는 거죠. 나 자신을 의심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숙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오리지널리티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무슨 일을 하건 간에 내면에 원하는 것들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발현돼서 행동과 결과로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내면이 튼튼해요. 내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아. 약점도 알고 강점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흔들릴 만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튼튼한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단련시키는 거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점점 쌓아 올려서 메꾸고 원래 잘하던 건 더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아이템이든 간에 나만의 스타일로 일을 하고 있고 그걸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런 됨됨이가 나올 정도로 업무량이 생기고 사람들을 많이 겪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뭘 하면서 살지를 적당히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연매출이 월 1억씩 했으니까 14억 정도까지는 해본 적이 있었어요. 크진 않은데 이 정도까지 해보고 나니까 와, 이 정도면 돈이 벌리는구나 라는 거를 만져볼 수 없는 돈들을 만져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사업이 약간씩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거를 예측했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일을 안 하고 직원들한테 넘겨주는 걸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직원들을 내보내고 제가 혼자 이 일을 했다면 저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업이 많이 무너졌다고 해도 매출이 한 4, 5천 원 나왔거든요, 월. 이 정도면 혼자서 충분히 먹고 살고 남죠. 나답지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온라인도 하고 매장도 했는데 사람 상대하는 일이 사실은 너무 힘들었고 전화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사람들 접객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회사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소진된다는 걸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진짜 평생 이 일을 하면 나는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아.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예 사업 정리하고 넘기기 전까지 한 1년 넘게는 매장에 나가지도 않았었어요. 이게 나랑 제일 잘 어울리는 일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콘텐츠 만드는 일만 하면서 매장 일 안 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출판을 했죠. 제가 직접 콘텐츠 만들고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가
제가 직접 기획하고 시장에 계속 책을 만들어서 서점에 납품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이미 매출이 나고 있는 사업을 넘기고 나서 매출이 안 나고 있는 출판으로 갔는데 저는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판을 하면서 저는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아, 내가 나답게 사는 거, 나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이구나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을 했죠. 이건 제가 직접 이제 교재를 만들고 12권 정도를 냈는데 한 10권 정도는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요걸로 저는 그냥 먹고 살고 있어요. 유료 강좌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유료 강좌는 한 명 급여 정도 들어오는 수준이고 출판으로 저는 거의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입해 보잖아요. 여기다가 저는 지금 제가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이기도 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종의 자아성취가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에는 잘 하지도 못했고 좋아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죠. 잘하게 되니까 좋아하게도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사명감 같은 건 없었거든요, 전혀. 그런데 하고 나니까 사명감 같은 게 아주 작은 사명감이 하나가 싹 텄어. 기타 초심자들이 성공하게 해주자. 이게 일종의 사명감으로 작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 쪽이랑 가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채널을 두 개를 운영하면서 교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잘하는 일을 가지고 좋아하게도 됐는데 돈도 벌 수 있게 된 상황이 됐어요. 당연히 이 과정이 전혀 순탄치 않았는데 저는 근성으로 버텼죠.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랑 딜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제 실력, 제가 만든 교재를 자기의 시간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교환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저를 선택을 해준 거예요.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건 뭐 애초에 타고나야지. 요거는 한 20%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좋아하는 거, 나는 타고나진 않았는데 되게 좋아해. 이거는 한 30%? 그리고 50%는 발견을 해요. 당연히 뇌피셜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퍼센트는 믿으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은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요, 나는 재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는데 재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그거를 얼만큼 갈고 닦아서 성장시키느냐, 그래서 잘해지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그냥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림 잘 그려라는 거의 그 가지수는요, 정말 그림 그리는 사람만큼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웃기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센스가 너무 좋아서 보자마자 빵빵 터져, 어떤 사람은 수묵화를 잘 그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에 빠뜨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림 잘 그려라는 거 안에는요, 잘한다는 것이 수천만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자기의 무언가와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만든 건 너무 재밌고, 이 사람이 그린 건 너무 귀엽고, 그럼 나 이 사람이 만든 달력 사고 싶어. 나이가 47이 돼가지고 인형 사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삶은 어떻게든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좌충우돌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죠. 일종의 주식시세 같이 움직이지만 기복이 있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더 제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빌드오더를 만들려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똑같이 사라질 수가 없죠. 나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렇게 쭉 쌓아 올리면 난 뭔가를 이룩할 수 있겠지? 라는 게,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게 될 것 같은데 전혀 산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플랜 B가 있어야 돼. 플랜 C도 있어야 되고. 내가 계획한 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완벽하다는 그 자만을 버려야 됩니다. 삶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아주 작고 사소한 선택 하나 때문에 일을 크게 그르치기도 하고 일이 잘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런 빌드오더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초중고를 좋은 데를 다녀야 되고, 대학을 좋은 데를 다녀야 되고,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 충분히 잘 먹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탈락된 사람들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낙오자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삶을 또 살 거예요. 여기에 올라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평생 여기에만 살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이탈해요. 많이 이탈하잖아요. 그렇죠? 퇴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퇴사가 요즘 왜 중요해졌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입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입사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실제로. 왜냐? 우리는 빌드오더대로 살아왔으니까. 이거의 목적은 뭐죠? 취직이었어요.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 대기업 들어가는 거, 외국 기업 취업하는 거. 이런 대기업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큰 로망이고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는데 입사를 딱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이상해. 내가 생각했던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그러면 뭐죠? 현타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 퇴사해요. 이 퇴사한다는 행위 자체가 자기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드를 갖춰서 사는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에너지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먹히는 게 아닌가. 실제 우리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빌드오더 방식을 이제는 좀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삶이 뜻대로 되는 경우, 저는 삶이 뜻대로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는 뭐 J형이거든요. INFJ인데 이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획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삶을 계획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 계획이란 거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나의 삶이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측 범위를 설계하는 거죠. 그 계획을 하는 건데 이 삶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 실패를요 대응을 잘해서 바꿔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피해 간다거나 조금 움츠려서 대기를 하고 있다거나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방식으로 잘하는 일을 찾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되게 우연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접할 수 있게 돼서 지금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큰 노력들도 많이 했고, 그리고 배우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들어갔고, 매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했어요. 하지만 괜찮다는 거죠. 이게 축적이 되면은 그게 저를 성장시키더라고요. 당연히 좋아하는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정말 문제되는 건 자포자기하는 거인 것 같아요. 가장 가슴 아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적당하게 삶을 잘 대응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삶을 바꾸고 가꿔가는 거.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고, 이 방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 삶은 과정임을 잊지 말자.